총구 앞에서 건넨 비스킷 한 조각. 1945년 미얀마의 깊고 어두운 밀림 속에는 포탄 소리와 피비린내 나는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중국 원정군의 총망받는 젊은 중대장이었던 류인다는 부대원들을 이끌고 격렬한 전투를 치른 끝에 마침내 적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어느 깊은 동굴 하나를 소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굴 내부로 조심스럽게 수색해 들어가던 류인다와 부대원들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채 사르르 몸을 떨고 있는 3명의 일본인 여성 간호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아군을 무참히 죽인 적국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총구를 겨누었고 연대 본부로부터도 포로를 즉결 처형하라는 서슬 퍼럼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3명의 여성 중 맨 앞에 서 있던 마르고 가냘픈 체구의 소녀가 두려움에 떨면서도 동료들을 제 뒤로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은 사람을 죽이는 차가운 총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살릴 때만 쓰는 작은 주사기 하나였습니다.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이 오직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가녀린 소녀의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류인다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 여인 역시 전쟁이라는 잔인한 괴물에 휩쓸려 집을 떠나온 무고한 인간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일 뿐이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성난 대원들이 당장 원수를 갚자고 소리쳤지만 류인다는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천천히 총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군장을 뒤져 자신이 아껴두었던 압축 비스킷 몇 조각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건네받은 그 따뜻한 빵 한 조각은 적국의 간호사였던 오미야 시즈코라는 16 소녀의 가슴 속에 평생 잊지 못할 불씨로 남게 되었습니다. 류인다는 군법을 어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를 처형하는 대신 부대의 야전 의무대에 머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상당한 중국 군인들이 그녀를 향해 일본 놈이라며 침을 뱉고 거칠게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즈코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매일 밤낮으로 의무대 문간에 묵묵히 앉아 나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간호사예요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부상병들의 썩어가는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염병과 과다출혈로 목숨이 위태로워진 젊은 중국 병사가 실려왔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그 순간 시즈코는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은 채 환자의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마침내 기적적으로 병사가 눈을 뜨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국 대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커다란 감동을 받았고 비로소 그녀를 적이 아닌 시즈코라는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피어난 두 사람의 감정은 점차 국경과 원한을 넘어선 깊은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1945년 가을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포로 송환령이 내려졌을 때 시즈코는 고향 일본으로 돌아가는 대신 류인다의 거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세상 그 어디라도 따라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하여 1946년 류인다는 군대를 제대하고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먼 고향인 중국 스촨성의 척박한 시골 마을인 바이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서슬 퍼럼 반일 감정 속에서 아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류인다는 그녀에게 모위안후이라는 중국식 이름을 선물했고 이웃들에게는 흉년을 피해 흘러들어온 불쌍한 고아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시의 유복한 대보호 가문에서 자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귀하게 자랐던 아가씨는 이제 이름도 성도 지운 채 낯선 타국의 깊은 시골 구석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친 밭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아 기르며 온 동네가 칭찬하는 현숙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오직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시즈코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눈물로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2년이 지난 1978년의 어느 날 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뚫고 외교관 번호판을 단 값비싼 지프차 한 대가 부부의 허름한 흙집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마당에서 낡은 옷을 입고 달객에 모이를 주던 주름진 농부의 아내를 본 노신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즈코 하고 그녀의 진짜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시즈코의 손에서 모이통이 떨어졌고 부녀는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바로 전쟁통에 잃어버린 외딸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그녀의 아버지 오미야 요시오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일본에서 섬유와 무역업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부를 축적한 자산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재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지만 착한 아내인 줄만 알았던 모이안 후이가 사실은 일본 최고 갑부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온 마을과 류인다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류인다는 혹여나 아내가 부귀영화를 찾아 자신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여 문지방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 담배만 피워 물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구분 등 뒤로 다가온 시즈코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잠시 고향에 다녀오겠지만 내 영혼의 뿌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라는 말로 남편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후 시즈코는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고 자녀들을 일본의 상류사회에 정착시키며 아버지가 남긴 가업을 잇게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중국의 고요한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아온 남편 류인다는 화려하지만 낯선 일본의 대도시 생활과 언어 장벽 속에서 날로 눈치 보며 야위어갔습니다. 남편이 겉돌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즈코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그 엄청난 재산과 대저택, 사회적 지위를 모두 다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물려준 뒤 오직 남편 한 사람만을 품에 안고 1992년 다시 스촨성의 낡고 가난한 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미련 없이 버리고 소박한 시골 노인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누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묻자 시즈코는 햇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수천억 원의 유산이 아닙니다. 내가 16살 소녀였을 때 차가운 총구 앞에서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봐주며 건네주었던 남편의 그 비스킷 한 조각, 그리고 이 부서질 듯한 흙집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함께 울고 웃었던 그 30년의 세월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가난하지만 행복한 노부부로 돌아가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여생을 보냈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켰습니다. 전쟁이라는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비극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따스한 자비를 잃지 않았던 두 사람의 위대한 사랑은 증오와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오늘날의 세상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슴 먹먹한 감동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